2023년 가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남자. 그는 1974년동에 앞바다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어 반세기 가까이 북한 땅에 갇혀 살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70대가 된 그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의 가족들은 50년 동안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그를 귀순자라고 불렀고 한국은 그를 납북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단 한 번도 그곳을 조국이라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파도 소리를, 철조망 너머의 하늘을,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향해 내디뎠던 그 발걸음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제비 채널이 전하는 납치된 한 남자의 50년 생존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1974년 가을, 저는 26살의 젊은 어부였습니다. 강원도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당시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이었고 아내 뱃속에는 3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동해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물때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대박이겠는데? 동료 형님이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우리 배 옆으로 북한 경비정이 다가왔습니다. 배를 세워라. 영해를 침범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손을 들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배에 올라왔고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곧 풀려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원산항에 도착한 우리는 보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조선에서 왔으니 사상교양을 받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저는 평양 근교의 한 마을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납치된 어부들이 10여 명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귀순 어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매일 저녁 생활 총화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자아 비판, 상호 비판, 충성 맹세. 그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감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운 공민이었지만 실상은 24시간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협동농장에 배치되어 물고기 양식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녔고 저는 항상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보여야 했습니다. 각성의 순간은 1980년대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숨겨둔 라디오에서 한국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납북 어부 박성철 씨의 가족들이 오늘도 눈물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재혼했을까? 태어났을 아이는 잘 자랐을까? 부모님은 살아계실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생활 총화 시간에는 더욱 충성스러운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겠다. 그것이 제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북한 사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중국 물건들이 은밀히 유통되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양식장에서 모은 돈으로 장마당에서 중국 담배를 팔았고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남한 출신 납북자인 김동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10년 먼저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철 동무, 고향 생각 안 나시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같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그가 보위부 밀고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가끔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고향이죠 뭐. 김동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시험했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를 떠보고 확인하고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겨울,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남한 땅을 밟고 싶소. 동무는 어떠시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두만강 인근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양식장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함경북도 지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꺼냈습니다. 중국 돈으로 바꾸고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람 건너게 해주는 이가 있다던데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김동무와 함께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옷 속에 숨길 돈, 중국에서 쓸 전화번호, 한국 대사관 위치.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들키면 총살이다. 아니, 차라리 총살이면 다행이다.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가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와 김동무는 출장증을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국경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2023년 8월, 우리는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와 만난 곳은 허름한 민가였습니다. 그는 중년 남성으로 이미 수십 명을 건너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강수위가 낮을 때 건넙니다. 돈은 절반 먼저 주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강둑으로 이동했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깊어 보였습니다. 저기 불빛 보이죠? 저게 중국입니다. 뛰지 마시오. 천천히 소리 없이 가야 합니다. 강물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뛰세요. 지금 당장.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와 김동무는 물살을 헤치며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김동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시오. 거의 다 왔소. 마지막 힘을 짜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땅을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안에게 잡힐까봐 낮에는 숨어 지냈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조선족 가정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기차로 이틀 걸립니다. 저는 그 먼 거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틀쯤이야. 9월 중순, 우리는 베이징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들고 중국인인 척했습니다. 검표원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이징 한국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50년 만에 본 태극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974년에 납치되어
경비원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영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집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대 노인이 되어 처음으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김동무도 영사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2023년 10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0년 만에 밟은 대한민국 땅. 공항에는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아내, 제 얼굴도 모르는 50살 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여보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이에요? 아내는 울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포옹. 제가 놓쳤던 모든 시간이 그 순간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 저는 강원도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자유롭게 길을 걸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생활 총화도 없고 감시도 없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제게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유튜브로 북한 소식을 봅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제가 남겨두고 온 동무들이 있습니다. 김동무는 가족과 잘 재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수많은 납북자들이, 정치범들이,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숨을 쉽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